예,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매듭을 지을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조금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양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오늘 집중 분석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선방을 날렸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근데 중국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브레이크를 좀 건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 흐름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미중 두 나라가 확전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예.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그 해 7월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뭐 굉장히 또 부과를 많이 했고 네. 중국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관세를 또 부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을 계속 이제 벌여오다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기류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일단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번에 이제 그 가오평 상무부 대변인이 이제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치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계적 이제 일단 고율 관세 철회 방안에 이제 일정 약간 합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중국이 넘겨짚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던진 화두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양국 간의 얘기는 좀 오간 것 같고 미국 쪽 보도를 보더라도 뭐 실제로는 그렇게 양국 간의 합의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백악관의 매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 어찌됐건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진전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그래서 좀 더 단계적으로 일단 관세를 철폐해 나가는,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철폐해 나가는 그 방향의 큰 기조에는 일단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백악관의 매파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는 일단 좀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기존 그렇죠. 관세를 철폐할 거냐에 대한 의견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지금 트럼프도 접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나올까요? 앞으로 전망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제 중국 상무부의 입장을 네. 완전히 이제 뒤집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뭐 어떤 합의도 결정한 한 적이 적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네.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번복은 번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보면 맞습니다. 참모진들이 이야기한 걸 수시로 번복을 했어요. 네. 그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번복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취소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보면. 그러면서도 계속 협상의 모멘텀은 끌고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진행된 이제 단계적인 철폐안 그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를 철폐하는 게 아니고 중국 쪽에서 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련의 대응 조치들이 지금 이제 약속이 나와줘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좀 불만스러운 대목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좀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보면 한 발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미식 축구식 외교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갔다가 뒤로 물러났다. 그렇죠. 또 가고 이런 그래서 거죠. 이제 뭐 볼을 한 방에 뻥 차고 그냥 쭉 달려나가기도 네. 하지만 주로는 보면 이 단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그런 쪽의 전략 전술들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그런 방식의 지금 접근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서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사실 갈라서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밀당을 하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밀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일단 스몰딥 합의를 그 과정까지 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만 언제 하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시기적으로. 일단 11월은 조금 어려워지는 쪽으로 기류가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로 넘어가는 걸까요?
근데 이게 참 네. 공교롭게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으로 맞습니다. 예. 미국에 그 뭔가 좀 답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요구하지 있죠. 예. 않았어요? 이거하고 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선이 다가오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외교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기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역시 그러니까 재선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좀 뭔가 성과를 좀 내보겠다. 예.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미국 내에서 실제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분야에서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 여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분야에서 뭔가 이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함께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이 전략에 임하는 그런 방식이 제가 보기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연말을 대략 그 마감 시한으로 보고 그때까지 성과를 내가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막판 번복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있듯이요. 그러니까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마지막 쥐어짜기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는 언제냐고 이제 뭐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연말 안에는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관세와 관련된 논쟁이 있으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계속해서 또 이 소위 이제 이 잽을 날리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미국이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 반텀핑 조사를 또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품목이고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반덤핑 관세를 이제 물리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잽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중국에 뭐 한 1,600억 달러 규모에다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든가, 뭐 과거에 뭐 한 3,000억 달러 규모에다가 뭐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자잘한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부분을 잘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제 작은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협상 전략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부도 지금 당장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이제 제기를 하냐 그러면 전략자산 전개하는 비용을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뭐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뭐 한 1,000억이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요구.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의 압박도 하지만 자잘한 부분에서의 압박도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는 뭐 인도양에 지금 이제 미 해군 이제 파병하는 그 부분도 좀 한국이 부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송유관 또는 이제 수송로 보장 받으려면 그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하는 건데 그 방식을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거의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단기적인 그런 전략과 전술 밀당과 긴장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해결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들도 글쎄요.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들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네.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회복되기도 좀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나스닥 지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난 아무 합의해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당일날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올랐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으나
큰 틀에서의 협상은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국의 지금 이제 그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 증시도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고 우리 증시 역시 지금 마찬가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나온 길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고일 관세,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좀 제외될 것 같다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또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13일 아닙니까? 네. 이제 거의 임박했는데 네. 그런데 또 정작 EU 집행위원장은 관세 부과 안 할 거다라고 또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에 지금 이제 발언이 약간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과 안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재유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래 이제 지난 7월 달에 부과하려다가 6개월 유예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6개월을 일단 유예를 시킨 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뭐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그걸 접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 내 여론도 좀 살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그 재유예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간에 걸려 있는 문제가 워낙 많아서 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전방위로 지금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또 뭐 갑자기 부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예. 네.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종훈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